질문하는 시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감생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교실에서 또 여러분들 종목에서 이렇게 땀 흘리는 모습 보다가 여러분 이때 이렇게 참여를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오늘 학교의 진로진학부에서 원래 이런 강좌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 또 김영훈 쌤 전문가 연수를 잘 듣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관심을 가지고 특기자로 가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특기자로 가든지 간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진학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대학생활이라든지 사회 나갈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늘 운동을 하면서 우리 진로에 대한 관심도 고민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배명고등학교 김영훈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도 어릴 적에 운동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태권도를 주로 전공을 했었어요. 태권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진학은 일반 학생으로 했습니다. 네, 일반 학생으로 했었고요. 배명고등학교는 체육반이 운영된 지 대략 40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자타봉인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10년째 체육반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공교육 그리고 사교육 전체 통틀어서 그분이 전문가인데 그분이랑 함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정도에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체육 거점학교라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반고 학생들 너네 누구나 배명고등학교 가서 체육 들을 수 있어. 선택받은 거죠. 그 다음에 학생 선수도 있습니다. 야구부 학생들도 있어요. 체육 중점학급이라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체육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누구나 그 반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진학이 목적이 아닌 체육 진로, 이제는 진로까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학만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체육인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두에 앞서서 우리가 체육대학을 갈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감독 코치님 말씀 잘 듣고 운동해서 진학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충실해서 갈 수 있는 전형이 있고요. 정시 전형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일반고에서도 이렇게 체육 거점학교라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다 같이 잠실 체육관을 빌려서 500명 정도의 체육 전공을 원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실력을 겨룹니다. 학원이랑 마찬가지. 그러면 경쟁이 되고 실력이 좀 늘겠죠. 네, 그런 사진이고요. 자체적으로 진학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알 권리를 주고요. 학부모님들도 너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준비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 앞에서 직접 실기도 하는 시간도 갖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시작을 할 거고요. 체육계열 대입전형의 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리가 아는 수시전형. 수시전형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거를 교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과로 나눠요. 비교과는 뭐냐면 여러분들 출경, 봉사활동, 독서, 진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 이런 것들이 비교과고요. 그런 것들로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 2, 3학년 고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는 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죠.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정시전형이 있습니다. 이런 전형들이 다양한데 우리 학생들도 항상 헷갈려요. 그러면 여기서 바람직하게 어떻게 하면 지원 전형으로 수립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체육대학 진학의 방법은 크게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이 있다. 수시전형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잘 본 학생을 선발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수능 최저라는 기준과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수능도 신경을 써야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에서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2개 과목이 4등급 이내 들어야 돼요. 이런 장치를 조금씩 걸어놨어요. 한국체육대학교 같은 경우에 일반 학생이 들어갈 때는 3개 과목이 4등급 이내 이런 식으로. 수능도 공부. 물론 운동신경이 너무 좋고 운동력이 좋지만 공부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게 그 대학들의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 다음 실기전형. 실기전형은 이 학생의 기초체력, 그 다음에 스포츠체력, 전공실기 이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기초체력은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돼요. 기본적인 운동 퍼포먼스를 다 갖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조금만 갈고 닦으면 충분히 진학할 수 있는 게 또 실기전형이 있어요. 거기서 전공실기라는 건 체조라든가 그 다음에 구기운동 이런 것들에 좀 스킬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정시전형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대학 수업 능력 시험을 보고 실기시험을 또 한번 보고 진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틀이 있다. 일반부에서 설명할 때 특기자 전형은 생략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설명을 해야 되겠죠. 특기자 전형은 경기 실적과 면접을 가지고 그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을 선발을 하죠.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뭐라 그랬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비교과. 이 학생이 학교를 잘 출석하고 있는지 이런 거 성실한 거를 굉장히 학교에서 원해요.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학 학교를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 대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인성 같은 게 학생부에 묻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세부등록의 특기사항. 학교 선생님들과 성실히 잘 생활하는 학생들은 그런 것들도 풍부하게 써야겠죠. 네, 그런 것들을 나눈 거고요. 실기전형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실기, 기초체력, 스포츠체력, 전공실기로 우리가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 이거는 뭐라고요? 수시전형이죠. 우리가 진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신 성적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떤 과목을 못 보는 학생들이 또 있잖아요. 한국체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이 다 들어갑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개 과목만 잘하는 과목만 이렇게 선발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떤 과목을 못해서요. 그 대학에 맞는 학교들이 다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대학들을 준비를 못하는 거다. 네,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네, 학생부 비교과라고 써 있습니다. 출결. 네, 너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네, 모든 대학에서 평가하는 요소죠. 장래희망 및 특기 명확해야 되죠. 체육 진로였으면 너무 좋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희망이 있을 겁니다. 봉사활동 실적. 여러분들이 배웠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재능 기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배명고등학교에서는 성남에 있는 한마음 복지관이라는 약간의 지적장애인들이 있는 농구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MOU를 체결했어요. 주기적으로 보내줍니다. 농구를 좀 잘하는 학생. 그러면 일반 학생과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같이 하면 장애 있는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을 따라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봉사활동 시간 올라가는데 거기다 어떤 것까지 들어있어요? 장애인 체육이라는 경험도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이죠. 토요일 가면 어떻게 하냐면 헬스장에 가면 지체장애인들 조금 계십니다. 그분들은 무게를 우리는 마음껏 바꾸잖아요. 못 바꿔요. 우리 학생들이 가서 도와주죠. 하나씩 껴주고요. 봉사활동 받아요. 그 학생들은 그러면서 체육인으로서 준비되는 과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봉사활동을 갖는 게 아니라 체육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 꿈이 이거구나 찾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진학이 목적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은 이제 상설 동아리, 대학교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동아리가 있고요. 자율 동아리라는 게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참여,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공하는 과목이 있어요. 전공 체육하는 게 있죠. 그 다음 다른 거 좋아하는 흥미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해도 됩니다. 내가 스포츠 경기 분석을 하는 게 관심이 있어. 축구 분석하는 게 관심이 있어. 이렇게 진학하는 데 관심이 있어. 그러면 마음에 드는 학생들끼리 조를 짭니다.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는 경기 분석 동아리 장을 할게. 그래갖고 담당 선생님이 제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아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경기 보고요. 같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전공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걸 보고 한번 분석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 대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 네.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라는 건 이제 일반고에서는 점차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이렇게 학교생활 충실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실기 전형이 점점 없어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실기 잘하면 또 대학을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수시 전형에서 우리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들 선발하고 싶어 이랬을 때 그럼 대학에서 이 학생에 대한 실기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죠? 스포츠 클럽 활동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제는 권장이 아닌 1인 1스포츠 클럽을 일반고에서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본인의 어떠한 면, 스포츠적인 면이나 아니면 인지적인 면, 정의적인 면, 뭐 이런 면들이 묻어나 있게끔 이거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담당 선생님께 얼마만큼 보여준다. 태도에서 나오는 거를 담당 선생님께 써주시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대학교에서는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는요. 6개 대학에서 연구를 한 4가지 큰 틀을 잡아서 올린 거예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학업 역량, 이 학생이 얼마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냐. 한 가지. 그 다음 전공 적합성, 이 학생이 체육인으로서 미래에 우리 체육계를 얼마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전공 적합성. 그 다음 인성, 이 학생이 배려하거나 협동심이 얼마나 있는가. 대학에서 연구에서 뽑아낸 발췌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발전 가능성.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1학년 때 잘했는데 2학년 때, 3학년 때 못하면 안 돼요. 1학년 때 조금 못해도 돼요. 2학년 때 내가 꿈이 생기고 했더니 공부가 더 나아졌어.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예요. 출결도 조금 나빴다가 면접 들어가서 내가 꿈이 생기고 학교 생활이 너무 즐거워졌어요. 원하는 선생님 만나고 나서 학교 때 재밌어졌어요. 출결이 좋아질 수 있잖아. 대학에서 그런 것도 평가하겠다. 두리뭉실하게 크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수시 진학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기회가 넓습니다. 총 6회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회는 정시전형에는 가나다문이라는 3번의 기회가 있고요. 경쟁이 졌다 입시학원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정시전형을 준비할 때 학교에서 체육의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은 학원을 인근 학원을 찾아갑니다. 비싼 돈 주고 한 달에 50만 원, 시즌 되면 2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다 등록을 해요. 근데 그 학생들은 학원에서는 영리 목적을 해야 되니까 길게 가져갑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 보고 수시에서 많이 진학을 좀 시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시를 준비하려면 학교 생활이 재밌어져요. 학교 생활에 충실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같이 내가 갖추고 있다. 이러면 자기소개서라는 이런 하나의 틀이 나옵니다. 본인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대학교에서 보고 면접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스토리, 삶 이런 것들이 묻어있으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시에 진학을 준비할 수 있다. 입시 준비 1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스폰지랑 같습니다. 어떤 거를 줘도 다 흡수할 때 많은 거 경험할 때입니다. 교과및 비교과가 모든 거 다양하게 체험할 때 아직은 뭐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아도 돼요. 점점 가면서 구체화시키면 됩니다. 흥과기 재능을 확인하고요. 내신, 그리고 진로, 봉사, 독서라는 거는 여러분들 책 읽는 거 습관이 안 됐잖아요. 우리 학급은 체육 중점학급이라는 3학년 일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학생 선수 절반, 야구부, 그리고 일반 학생 절반이 있는데요. 교보문고 가가지고 이렇게 베스트셀러 체육 관련 서적 200권을 샀습니다. 뒤에 배치해놨어요. 공부하기 싫을 때 읽어. 그다음 제출해. 그러니까 학생들이
본인이 관심 있는 책 있잖아요. 보고 선생님한테 제출. 그것들이 독서할 힘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런 책들이 재미없어. 책 읽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 선생님이 감동 깊었던 슬램덩크, 덧바이팅 간단하지. 그런 거 보면서 그 학생들도 조금씩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 학교 스포츠 클럽, 아까 말씀드렸죠. 동아리. 굳이 여러분들이 상설 동아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동아리를 하면 그 안에서도 장이 될 수 있는, 꼭 학급의 회장이 안 돼도 돼요. 자율 동아리의 장이라는 것도 대학에서는 하나의 장이니까. 봤을 때 2학년 때는 이제 1학년 때 사람들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본인들의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하나의 책으로. 네, 하나의 자기소개서. 실기는 이제 일반고 준비할 때 실기는요. 2학년 겨울방학 정도에 우리가 준비를 시킵니다. 1학년 때는 좀 스포츠에 참여를 좀 느끼게 하고요. 2학년 때 겨울 때부터는 조금씩 기초 체력 및 스포츠 체력 같은 거, 전공 실기 같은 거를 조금씩 학생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다음, 네, 학생부 종합전형기 6개 잘 봐둬야 돼요. 성적, 동아리, 자기소개서, 면접. 우리 학생들 면접하는 어른들 앞에서 말하기 좀 쑥스럽잖아요. 연습하면 됩니다. 동영상 하나 찍어갖고 핸드폰 있잖아요. 본인이 말하는 거 준비해보는 거예요. 어른들과도 대화하는 거. 이게 준비된 학생과 준비되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있어요. 본인이 말하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지도자가 되고 체육인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준비하면 준비하는 대로 여러분들 다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 봉사활동 이야기했죠? 독서. 지금이라도 목표를 잡으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책 말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 서적들 하나씩 읽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세부적인 특기사항, 평소의 생활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좀 작아서.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4가지 아까 선생님이 발췌했었죠. 여기서 하나씩만 읽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적합성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인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성에서 협업 능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네, 발전 가능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주도성, 네, 누가 땡겨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학급 장이라든가 동아리 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학업 역량으로 넘어가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네, 마지막으로 평가활동까지. 이러한 것들이 6개 대학에서 표준안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 그 금수저 전형 아닌가? 보이지 않는데 누가 선발되는지 모르겠다. 이따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보여줄 거예요. 그걸 보면은 명확합니다. 각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원래 목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좋은 활동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중대, 성대, 경희대 이화여대도 증가추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점점 늘리고 있어요. 작년에 한번 중앙대학교 학과장님을 만나러 직접 우리 중등체육입시연구회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럼 대화를 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5명 뽑던 걸 15명을 뽑는 겁니다.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실기도 없앴어요. 중앙대 체육교육과 하면은 실기가 굉장히 실기 능력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 실기를 폐지했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학생부 종합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충실도가 일반 학생보다 훨씬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본인이 연구했다. 나는 검증할 수 있다. 난 그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 대학에서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아, 그래도 그 학생들이 실기까지 없애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일반 학생들이 오면 그 학생들이 준비된 학생들이 오면 충분히 지도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실기 능력보다 수업 실력, 수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 등을 원하는 거예요. 그 대학에서는. 자, 이제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하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전형입니다. 정시전형은
실기와 우리 체육대학 진학하는 방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기 전형과 수능인데 수능이 중요하다. 수능이 대학을 결정을 하고요. 합격은 실기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합니다. 물론 각 대학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학생이 실기 능력이 뛰어나면 실기 능력의 퍼센티지가 높은 반영하는 학교를 먼저 확인해 줍니다. 이 학생이 수능이 높아요. 그러면 수능이 높은 학교를 해결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동국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보다 실기 능력이 더 뛰어나야 돼요. 기초체력에서 제자리 멀리뛰기라는 게 제자리 멀리뛰기 한 2m 평균을 냈습니다. 들어가는 학생들 제자리 멀리뛰기 2m 90 이상. 일반 학생들이면 굉장히 여학생이 좀 말고요. 다학생 백일력이라고 당기는 근력 측정하는 것도 180 정도. 자전굴이라면 앉아있고 앞으로 굽히기 있죠. 측정굴과 자전굴이 있는데 그러면 27cm 정도. 중량 메고 달리기라면 중량 20kg짜리 들고 달리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달리기. 여러분들 준비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과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친절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을 공부하면 정시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르친 건 뭐냐면 변동될 수 있다. 물론 공부할 줄 아는 학생이 2, 3등급 나온 학생이 수학을 포기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싫어할 거예요. 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지도할 수 있으니까. 수학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어, 영어, 탐구 한 과목을 선택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작년에 불수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수능이. 그래서 국어에서는 변별력이 굉장히 높다. 우리 체육대회에서 영향력을 가지려면 영어 어렵잖아요. 영어 변별력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절대평가로 바뀌었고요. 실질 반영 비율들이 많이 낮아진 추세입니다. 국어 영역을 우리가 신경 쓰면 좋은 대학에 또 진학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선생님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시모집 대학은 이렇게 나뉩니다.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과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 대체 과목이 활용하는 대학. 내가 한 과목을 못 봤어. 그러면 영어 영역과 수학 영역을 수학 과목을 넣을 수 있어. 국어를 잘 봤어. 영어를 못 봤어요. 국어, 수학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어요. 그 다음 실기. 여러분들 실기에 관심 많을 거예요. 실기만 잘해도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선생님이 살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계열학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각 과들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두 가지로밖에 나누지 않아요. 사범계와 비사범계. 요즘에는 스포츠 의학이나 건강 헬스 케어 이름만 들어가면 경쟁률이 높아져요. 뭔가 조금 더 다른 것 같지. 다 통합 체육이다. 그 안에서 비사범계, 체육학과 속한 거지. 이것들의 형태는 변하지 않아요. 체육학 학사를 받는 거지. 이것들이 스포츠 의학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 분야는 나눠져 있다. 비사범계, 사범계, 체육교육과 이렇게 여러분들 큰 틀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과같다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고 철학과 공부를 하다 보면 체육학이라는 큰 틀이고요. 이쪽은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체육대학 실기종목 빨간 과목 있죠? 빨간 것들. 빨간 과목을 잘하면 일반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일반 학생들과 경쟁해서도 여러분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여기에 있는 대학들이 거의 수도권 및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플라이오메트리 이런 점프 훈련도 많이 할 거고요. 많은 기능들을 많이 발휘하잖아요. 제자리 멀리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학생들은 많이 준비해도 여러분들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준비하면 할 수 있다. 왕복 달리기. 이 학생의 인처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10m 왕복 달리기라든가 20m 왕복 달리기. 스틱을 옮길 수도 있고요. 부저를 누르고 옮길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인처함 테스트하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고요. 윗몸 일으키기, 기초 체력입니다. 혼자 하긴 심심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1분에 75개 정도가 만점 기준인데 요즘 한 70개 정도는 잘하는 학생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분 동안 측정을 합니다. 140개 만점으로. 네, 한국체육대학교 제외하고는 1분 정도 측정을 하고 있다. 네, 유연성
중요성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좌정굴, 앉아서 미는 거나 서서 미는 최정굴 이 두 과목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전공식들을 선생님 말씀드린 거예요. 핸드스프링, 핸드볼 던지기, 높이뛰기, 전공 축구, 수영 뭐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시와 정시를 이야기 나누는데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어떻게 진학을 해야 되는지 바람직한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이제 기대를 갖죠. 3학년 되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많이 갖고 오는데요. 선생님은 분석할 때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정시대학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모의고사. 3월 달에 한번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게 있고요. 6월 달에 실시하고요. 9월 달에 실시합니다. 3월 달에 실시한 모의고사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보다 성적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쉽게도 재수생들이 안 들어와서 낮습니다. 점수가 3월 달에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6월 달 되면 재수생들이 들어옵니다. 7만 명 정도가 들어와요. 6월 달이 되면 6월 달 모의고사와 수능은 아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었어요.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은 3월 달마다 선생님 제가 4등급이 나왔는데 수능 때 되면은 기간이 있잖아요. 굉장히 벌나그래요. 그 기간은 그런 다른 우리 수학능력 시험은 어떻죠? 절대평가는 영어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잖아요. 표준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다 같이 점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나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한 재수생까지 들어와요. 7만 명이. 수학능력 시험 때는 13만 명. 네, 작년 통계치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게 3월 모의고사보다 높아질 수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6월 달에는 어떻게 했죠?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6월 달 결과를 가지고 그때 이제 예측을 합니다. 이 학생이 정시대학 기준을 잡아줍니다. 6월 모의고사 나왔더니 이 성적이야? 선생님이 학교 몇 년 됐다고 그랬죠? 체육을 지도한 지 한 40년 정도 전통이 됐지만 10년 정도의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각 매년 데이터 수치들 한 500개 정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요. 그럼 그 대학에 맞춰서 이 정도가 합격할 것 같아. 그러면 그 대학을 정시 기준에 잡아주는 거예요. 그 대학이. 그 대학에 잡아주면 수시 때 그 대학보다 낮은 대학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시 기준에 내가 한국체육대학교를 잡았어. 그런데 수시에서 정시에 내가 한국체육대학교를 갈 수 있는데 수시에 그보다 낮은 대학들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정시 기준을 잡아갑니다. 이건 아까 선생님이 분석한 이야기 한 거고요. 3월은 6월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는 거죠. 자, 6월과 수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거의 똑같다. 네, 이렇게 선생님은 분석을 했었습니다. 6월 모의고사 어렵다는 작년 기사고요. 여기 보면 자료에 통계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재수생들이 들어온다. 수학능력 시험 때는 이제 우리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한 부분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이 학생이 한체대를 갈 수 있어요. 정시 진학한 대학이 한국체육대학교란 말이에요. 그럼 수시에 6개 대학이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러면 수시에 비슷한 수준 대학을 탐색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 전형에서 한국체육대학교를 당연히 정시에 예측이 가능하면 한 체대를 수시에 쓰는 게 맞아요. 실기도 똑같습니다. 한번 가서 연습해보는 거예요.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36명 정도 선발하고요. 여기는 근데 교과전형이라서 최저기 장치를 걸어놨습니다. 세 과목이 4등급이라는 한 체대를 하나 쓸 거고요. 하나의 학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희대 체육학과를 학생도 종합전형으로 준비시킬 거고요. 이 학생이 점수가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경희대학교를 레오 르네상스 전형이라는 20명을 선발하는 과가 있습니다. 이따가 1부, 2부 나눴는데요. 이제는 모집 인원으로 가서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경희대학교를 하나 얘기할 거고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선생님은 어떻다고 그랬죠?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점수라면 별로
이 학생은 동국대 체육교육과 한번 실기 준비했던 걸 썼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립대, 서울에 굉장히 높아졌어요. 정도가 서울시립대가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공립대학교죠. 서울시립대학교죠. 등록금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시립대학교도 내신 등급 지금 2점 정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교 쓸 거고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점수대가 굉장히 높아요. 스포츠과학과도 쓸 거고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에릭현 캠퍼스라고 되는데 스포츠과학입니다.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가 하나 있어요. 대학교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하기 굉장히 여건 좋은 학교예요. 네, 거기도 뭐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부도 수원에 있습니다. 한양대 스포츠과학부도 특기생들 많이 선발하죠. 이 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 이런 식으로 정시 진학이 가능한 대학에 맞춰서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을 선택해서 쓰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낮은 지방대학들 쓰면 뭐예요? 정시에 대한 한국체육대학교 예측이 가능한데 6월 모의고사 성적 그걸로 해서 토대로 학생들이 상담을 해준다. 네. 만약에 희망대학의 점수가 부족합니다. 희망대학의 점수가 부족해. 그러면 희망대학을 다른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전형이 있는지 내가 탐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학교 들어가 보고요. 직접 3월 달에는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대학에서. 4월 말쯤 되면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몇 명 선발하는지 대학에서 친절하게 다 써놨습니다. 특기자는 몇 명 선발하고요. 정원 내에서 몇 명 선발하고요. 뭐가 들어가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보기 쉽게 선생님은 다 정리해놓고요. 그 다음에 6월, 7월 정도 되면은 이제 정시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희망대학에 수시 전형 선발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이 대학을 하다 보면 그 학생은 괴리감이 이제 느껴집니다. 고집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갔을 때 예측을 했는데 이 학생은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해요. 나 이 대학 그럼 그때부터 나 선생님과 좀 결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학 안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좋은 대학을 가면 선생님도 좋은데 선생님이 진학이 좀 가서 체육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여건,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는 대학 가서 하면 좋은데 그 학생은 그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지원하는 대학이 안 되면 조금 낮춰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여건 대학 선생님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 기준으로 잡는 게 있어요. 가까웠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지방에 조금 성남 쪽, 경기도 쪽이 조금씩 가까워서 내가 운동, 내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체육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있는 건지 체육과가 하나로 별도로 있는지 체육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있다는 건 교수진도 훌륭할 거고요. 풍부할 겁니다. 체육대학 주인공과 주고요. 체육학과가 하나 스포츠 융복합학과 뭐 강남대학교처럼 그쪽에 붙어있어요. 그 대학교에 체육학과에 힘이 있을까요? 정규 교수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그런 것들 우리가 탐색할 줄도 알아야 돼. 그 대학 갔더니 단과대학으로 하는 거 체육관이 멋지게 있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런 대학들이 좋은 대학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간다면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들은 재정적으로 풍부할 겁니다. 그런 대학들이 있으면 어른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의과대학 있어? 그 대학 시설 훌륭할 거야. 그런 대학 가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하면 되잖아요. 공부하면 되잖아요. 굳이 내가 원하는 대학 눈높이 조금 낮춰도 됩니다. 그 다음 방안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요. 이겁니다. 모의고사 때 체육 중점학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체육 대학을 진학을 원하죠. 학생들이 1등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특이하게 공부를 잘하면 운동도 1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운동 일주일에 너 한 번만 나와. 공부 조금만 더 해서 우리 서울대 준비하자. 이랬던 학생이 있습니다. 모의고사만 보면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수시에 너 쓰지 마. 수시에 아까워. 그래서 그 부모님도 찾아옵니다. 걱정이 돼요. 수시 안 쓰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 우선은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 이 학생이 국어 영역을 4등급을 맞았어요. 다른 거 1, 2등급을 맞아서 이 학생 실기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동국대 체육교육과 진학을 했고요. 동국대 체육교육과는 좀 아쉽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 정도의 시즌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학생이
정시에 매진할 것인가. 수시를 또 신경 쓰려면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6개를 신경 쓰는데 너무 많아. 정시가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내 에너지 뺏기잖아. 정시에 갈 수 있어.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부모님이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결정. 네. 이거에 대해서 바람직한 지원 전략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체육계열 진학을 위한 일정이고요. 수능 준비 및 실기고사 준비는 3월달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루틴이 돌아갑니다. 수시 준비는 10월까지. 3월달 한번 볼까요? 기본계획 분석한다고 그랬죠. 각 대학에 몇 명을 선발하는지 선생님들이 이거 분석하는 거예요. 4월달이 되면 작년도 합격자 성적을 분석합니다.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5월달이 되면요, 우리 학생들의 적성을 확인합니다. 어떤 적성이냐면요, O2 실기고사 테스트를 해서 이 학생이 잘하는 실기고사를 뽑아내요. 그래서 대안을 좀 추려놓습니다. 6월달이 되면 6월 모의고사를 토대로 수시 정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7월달이 되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들어갑니다. 종합전은 아까 준비한 자기소개서 준비하는 거예요. 붙어가지고요. 혼자는 안 돼요. 부모님 도움도 좀 받아야 되고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합니다. 8월달이 되면 방학이잖아요. 이때 하나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운동을 많이 못했어. 기초 체력을 아침부터 나와서 선생님이랑 산천, 언덕길을 뛰기 시작합니다. 매일 사실 뛰죠. 네,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언덕도 뛰고요. 기초 체력. 이제 어떠한 기술과 능력을 줘도 이 학생이 좀 케어할 수 있도록 같이 운동을 하는 시즌이 됩니다. 그 다음에 9월달쯤 되면 그게 끝나고 나면 오후에 자기소개서 같이 선생님이랑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점과 활동 가지고 쓰다 보면 자기소개서가 완성되고요. 수시 최종 결정에서 지원을 합니다. 9월달 정도에 하면 이제 어떤 게 있냐? 면접 준비를 해야 돼요. 면접. 여러분들 특기자 학생들은 이제 실적과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야구 학생들 면접 뭐 물어봤니? 그랬더니 뭐 대충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구 외에 뭐 야구를 선택한 학생한테 오늘 기분 괜찮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체육을 선택한 이유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살면서 굉장히 뭐 행복하게 느꼈던 이런 것도 질문이 선생님은 면접서는 한 40문제 정도 뽑아놨어요. 각 대학에서 하는 것들을 다 뽑아놨습니다. 개인 카페 그런 것들 보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준비, 면접 준비. 자, 면접 준비하고요. 이맘때쯤 되면 면접이 끝납니다. 11월이 되면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정시 시험을 준비하는데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은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준대학생 취급을 해줍니다. 각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이 학생들 대상으로 다른 거 특별활동 교육도 해주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스쿠버 교육도 해주고요. 그 학생들이 또 나와서 실기하는 학생들도 옆에서 또 도와주고 합니다. 대학생에서. 근데 옆에 정시하는 학생들은 1개월 때까지 또 해야 돼요. 이 학생들 도와서 같이 좀 한 서클이 이렇게 해서 3학년에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네. 대입전형 일정입니다. 지원 가능해서는 6회라고 말씀드렸고요. 접수는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 올해입니다. 2019년 9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양대학교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형기간이 끝나고요. 발표는 이맘때쯤 납니다. 합격자 등록은 12월 11일.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왜 그 기회를 선택해야 되냐면 수시 전형에서 합격을 해버리면 정시 전형에서 지원할 수가 없어요. 수시에서 선택한 학교를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굳이 낮은 대학 선택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왜 난 비싸게 받고 갈 수 있는데 왜 싼 값에 넣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한 개의 챕터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하려는 게 시간이 조금 더 있고요. 2부가 있는데 잠깐 조금 졸리죠?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기지개 선생님 따라서 기지개 한번 쭉 펴주세요.
선생님 이야기하는 게 좀 어렵나요? 굉장히 좀 쉽게 얘기해 주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단어를 이따가 질문 받는 시간도 좀 가질 거니까요. 편한 거 질문도 하세요. 알겠죠? 화장실 갔다 와도 됩니다. 3분 정도 쉬도록 하세요. 해지대 해지 연습한다면 해지대 가려고 해지 연습한다면 해지대 가려고 너 잘했어. 아무 말도 안 해. 해지대 익스포트 가가지고 건대 가야 될 것 같아. 자, 엎드려 있는 학생들, 자, 기다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2부 때는 주요 대학 기본계획 분석이라고 각 대학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학에 몇 명을 선발하고 어떤 전형에서 몇 명을 선발하는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거기서 관심 있는 대학이 있으면 체크를 해주세요.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이다 아니다. 체크해 놓으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체육주요대학 인원 분석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우리가 분석해봤습니다. 우리가 서울 지역에 사는데 굳이 더 멀리 있는 대학들 분석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가까운 대학 다니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각 전형에서는 몇 명씩 선발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관심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수시 진학 사례와 정시 진학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체육 관련 대학 인원 모집이 19학년도에 3,185명, 20학년도에 3,186명, 서울, 경기 지역에 3,186명을 선발해요. 굉장히 많이 뽑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 안에 못 들면 안 되겠죠. 3,000명을 선발하는데 우리가 체육대학에 진학을 해야 된다. 한번 볼까요? 수시 모집 인원 비교입니다. 실기 전형에서 작년에 270명, 올해 289명, 19명 정도가 좀 증가됐네요. 실기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약 30명 정도를 더 선발하고 있다. 파란색이 19년도고요. 빨간 게 20학년도에 선발하는 인원입니다.
교과 전형 볼까요? 교과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거의 인원의 차이가 없고요. 논술 제도는 거의 계속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수능을 본 다음에 또 대학마다 자기네가 원하는 시험을 보는 게 이제 논술고사거든요. 연세대학교에서도 폐지했고요. 성신여대 운동재활국제학과도 이제 폐지를 했다.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면 경희대학교랑 한국외대를 좀 전략적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게 이제 논술 전형이다. 네, 논술 전형은 한국외대랑 이제 경희대학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기자 전형 인원 어떻죠? 810명, 741명. 여기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될 텐데 지금 7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일이 다 찾아봤습니다. 어디에서 인원이 빠졌는지. 특기자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가 약 30명 정도, 20명 정도의 인원들이 정시 모집으로 빠졌어요. 지금 정시로 이동을 했다. 수시에서 선발하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스포츠 지도학과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기자 전형 선발하는 과예요. 근데 그 20명이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실적이 지금 정확하게 명시 안 돼요. 수시 모집영화 선생님 이제 나왔는데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20명의 인원이 특기자들 실적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20명의 선발입니다. 경희대학교. 그것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면 도움이 될 거다.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골프 경영학과가 있는데 그 인원들도 정시 모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결혼이 70명 정도가 나왔던 거예요. 네. 중요한 것 정보 하나 줬어요. 경희대학교 스포츠 지도학과 20명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동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비교할 만합니다. 3학년들. 네, 정시분별 모집위원입니다. 가분과 나분, 다분으로 되어 있죠. 보면 가나분에 많이 선발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주력으로 찾는 대학들이 가나분인 거예요. 다분에서는 대학교도 좀 적고요. 경쟁률도 좀 높을 거예요. 네, 가분 인원 보시면 600명 정도씩 선발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20학년도 인원 보면 인원 변동은 거의 없죠. 차이 없고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수시 모집에 1,561명, 정시 모집에 1,625명 선발을 하고 있다. 거의 50% 선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고 있던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수시 전형 남 얘기인 줄 알아요. 일반 학교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전략적으로 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다음 특기자 전형을 제외하고 봤더니 이건 이제 일반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겠죠. 정시 모집에 1,511명, 수시 모집에 84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기자 전형으로 많이 갈 수 있겠죠? 네. 전형별 수시 모집 인원 및 비율입니다. 전체 수시의 47%가 특기자 전형으로 741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이 22%, 33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0%가 교과 전형, 실기 전형이 19%, 289명, 논술이 25명. 그러면 아까 선생님 잠깐 질문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실적이 만약에 없다. 특기자 쪽에서 내가 좀 힘들다. 그럼 우리가 어디 쪽으로 내려와야 돼? 이쪽으로 와서 학생부와 실기 쪽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준비할 수 있다. 이쪽에서도. 다음. 네, 특기자를 좀 제외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실기자라면 실기 전형으로 쓰는 게 먼저가 됐었는데 학생부도 많이 들었어요. 네, 학생부 41%, 338명, 이때 39%죠. 2019학년도 실기 비중 35%, 289명, 이때는 280명, 교과 전형. 이게 보시면 특기자가 있을 때 741명을 제외한 다음에 봤을 때도 이만큼 인원들이 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체육하는 학생이잖아요. 여기 전형도 우리가 노릴 수 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 학부모님들 질문은 체육교육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선생님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교사가 되고 싶어서 체육교육과 희망하는 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연대, 고대, 건대 같이 수시 모집에서 체육 특기자들을 선호해서 체육교육과에 모집하는
학교들이 있죠. 그런 학교에서들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 278명, 수시 모집에 209명을 특기자권에서 체육교육관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기자들 제외 한번 해볼까요? 정시 모집에 278명, 수시 모집 107명을 선발합니다. 이게 조금 보여야 되는데요. 잘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잠깐만 조금만 떠볼게요. 조금만 굵게 앞에 너무 밝아서요.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하나씩만 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경기 인천까지 선발해 놓은 대학들이에요. 그리고 각 대학교고요, 학과고요, 학생부 인원, 수시 인원, 경쟁률, 18년도 경쟁률, 19년도 경쟁률, 그 경쟁률 변화, 수시 경쟁률까지 선생님이 좀 써놓은 건데요. 잘 안 보이니까 중요한 대학만 좀 이야기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한번 볼게요. 맨 위에 있고요. 학생부에 6명, 가군에서 선발합니다. 22명 선발하고 있고요. 이번에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경쟁률이 낮아진 거예요. 학생들이 겁먹었습니다. 작년에. 수능이 어려웠더니 학생들이 쉽게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상향 지원을 못하죠. 겁먹었어요. 다 하향 지원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경쟁률들은 빨간색으로 다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수능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어떤 게 좀 올라갔을까요? 실기 전형과 낮은 대학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똑똑하네요. 그런 대학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다고 해. 서울대학교 8.6대 1에서 6.89대 1로 경쟁률이 좀 줄었고요. 수시 경쟁률 15.1대 1. 중앙대 체육교육과 학생부에서 15명 선발합니다. 가군에 15명 선발하고요. 경쟁률은 실기가 없어졌다 그랬죠. 약 1.8에서 정시 2등급 정도 학생들이 들어간 걸로 선생님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10.91대 1에서 8.6대 1, 경쟁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수시 경쟁률이 28.93대 1 정도 나왔어요.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체육교육과고요. 학생부 12명, 가군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15명. 경쟁률이 15.9대 1에서 12.63대 1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시 경쟁률은 17.75대 1이고요. 인하대학교 스포츠 과학, 인하대학교도 대학교 괜찮죠? 13명 선발해요. 학생부에서. 가군에 27명 선발하고 있고요. 경쟁률 많이 떨어졌어요. 8대 1에서 5.68대 1. 네.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는 학생부에서 31명 선발합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좀 도전하는 것도 괜찮다. 31명. 정시에 24명을 선발합니다. 근데 경희대학교가 올해 발표했습니다. 수시 전형 말고 정시에서 실기를 안 보겠다. 실기 폐지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반 학과랑 다를 게 없어졌어요.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를 정시 모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수능 점수만 들고도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바뀌었습니다. 경희대학교도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경희대학교 스포츠 의학과라고 있습니다. 19명 학생부에서 선발하고요. 나군에서 15명. 경희대학교 골프산업학과 4명 선발하고 있네요.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여기 태권도 하는 학생들 있어요? 반가워요. 네.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18명 선발하고 있네요. 16명. 나군에서는 16명. 경쟁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시 경쟁률은 16.17대 1입니다. 경희대학교 스포츠 지도학과 특기자들 선발하고 있죠. 20명 학생부에서 선발을 합니다. 올해. 그 다음에 나중에서 27명 특기생들이 하고 있고요. 상명대학교 이렇게 좀 넘어가서요. 중요한 대학교 좀 찍어줄게요. 서울 가기대 시립대 10명, 8명, 성균관대 스포츠과학 3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32명 많이 선발하고 있죠. 한양대학교는 두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한양대 체육학과 서울에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산업학과에서 9명, 체육학과에서 5명. 한양대 스포츠과학부는 어디에 있다고? 안산에 있습니다. 그 학교도 괜찮아요. 거기서도 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 거의 안 나와요. 풍부한지 봐요.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분들 많은 활동을 했는지 한양대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강남대학교 을지대학교 스포츠 아웃도어 학과라고 들어봤어요? 을지대학교는 어디 있냐면 예전에 서울보건대학이라고 성남 쪽에 있는 학교인데요. 그게 이제 을지의학대학교 같이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을지대학교 캠퍼스가 됐어요. 성남이 가깝습니다. 그쪽이 점수가 서울과 근교에서 좀 높았어요. 그쪽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한다. 근데 올해 실기전형에서 약 27명 정도 선발을 해요. 실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기초체력에서. 을지대학교. 가까운 데 있습니다. 네, 한경대학교 국립대학인데 경기도 쪽에 있고요. 한국외대 국제스포츠학부 1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실기전형 선발이다. 이거 좀 잘 봐서 중요한 대학교 좀 뽑아줄게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28명 선발합니다. 경쟁률 18년도에 9.6대1이었는데 19년도에 12대1 2.94가 올라갔습니다. 실기가 올라갔죠. 실기 수시 28.11대1 좀 전략적으로 동국대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메리트를 실기 쪽으로 가져오고 있고요. 동국대학교 그 다음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실기 전형을 6명 선발하고 있네요. 실기 16.33대1 인천대 체육학부 27명 인천대 운동건강학부 22명 그 다음에 이나대 스포츠과학 같은 경우에 실기가 10명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명을 선발하는데 우리 일반 학생들이 지원했어요. 20m 아웃 달리기랑 제자리 멀리 뛰기 시험 보는데 아래 쬐끄맣게 글씨가 써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특기자 학생한테 만점을 줬던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 떨어졌어요. 한 번의 기회를 날렸죠. 아마도 좀 전략적으로 그런 육상하던 선수들을 선발하고 싶었는지 그 대학에서 원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결대 체육교육과 경기도 쪽에 수도권의 유일한 사범대학입니다. 성결대학교에서도 8명 선발하고 있고요. 숙명여대 체육교육과 6명, 삼육대 생활체육과 10명, 한양대 스포츠과학부 어디라고요? 안산 캠퍼스에 있는데 에리카 캠퍼스라고 합니다. 19명 선발하고 있어요. 실기에서. 용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15명, 특수체육교육과 용인대 10명, 가천대 12명 선발하고 있고요. 강남대학교 스포츠복지연구 강남대학교도 경기도 쪽에 있죠. 16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아웃도어 학과 선생님 이야기했어요. 을지대학교 27명 선발하고 있다. 수원대학교 체육과학부 35명. 수원대학교 어디 있는지 잘 알죠? 네, 수원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실기전형에서 많이 선발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체육교육과 모집 인원이고요. 아까 선생님이 살펴봤던 인원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를 제외하고 봤고요. 여기랑 여기랑 한번 볼게. 특기자를 선발하는 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북대학교, 인하대학교에서는 특기자들을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지금 교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인원들을 제외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수시에 갈 수 있는 체육교육과는 서울대, 동국대, 중앙대, 인천대, 인하대, 한체대 특수체육교육과라는 과가 있어요. 약간은 틀립니다. 정교사 2급과 한체대 특수체육 정교사 2급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 대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거랑 일반 학생 지도할 수 있는 거랑 차이가 좀 있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의 특수체육교육과도 있고요. 거기들 점수가 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한국체육대학교나 용인대학 한 2등급 정도 이내로 들어와야지 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들입니다. 이렇게 체육교육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일반 대학들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일반 대학들에서도 교직이수가 가능한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서 대학에서 별도의 교직이수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선발해요. 10% 이내 들면 선생님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경희대학교에서 태권도 선생님, 경희대학교에서 태권도 학과 출신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 이내 들었더니 선생님 학부 때 교직이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사로 여러분들 앞에 있을 수 있죠.
국민대학교 상위 10% 교직이수 가능합니다. 학부내 모든 학과 가능하고요. 한양대학교 상위 10% 교직이수 가능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상위 10%. 한국체육대학교는 체육학과만 가면 특기자들한테 교직이수를 해줬었는데요. 이렇게 상위 학생들을 줬었죠. 체육학과에서. 그런데 특채교육생이 특수체육교육과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 학생들이 체육학과 복수 전공을 하면 체육교사, 전교사 2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서요. 특기자들 대상으로 메달 받은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알고 있을게요. 세종대학교도요. 상위 10% 교직이수 주고 있고요. 동동여자대학교 상위 10%, 성균관대학교 상위 10%. 그러면 뭔 말이냐면 28명이 정원이에요. 상위 10% 몇 명이에요? 3명 교직이수 준다는 거예요. 상위 3명. 70명이에요. 태권도학과. 그러면 몇 명 줘요? 7명 준다는 소리예요. 7명 중에 특기자 중에 유능한 학생 한 2명 주고요. 5명 일반 학생에서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한신대학교 상위 10%요. 성균관대학교도 줍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그래서 선생님과 에리카 캠퍼스 좋다고 그래요. 경기대학교 상위 10% 교직이수 줍니다. 경희대학교 상위 10% 체육학과와 태권도학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네, 서울지역 체육교육과 반영비율을 좀 봤더니요. 여기 있는 13개 대학에서 평균이 국어가 38.25%예요. 국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변별력은 국어 영역을 신경 써야 된다. 그 다음 체육교육과는 아쉽게도 수학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수학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수학 33.4%, 그 다음 영어 반영이 된다. 자, 경쟁률로 바라보는 올해 입시입니다. 불수능, 수능이 어려웠다는 말이고요. 3월 모의고사도 올해도 유난히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애를 먹었죠.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어요. 3월 모의고사로 수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측이 가능한 수 낮다 그랬잖아요. 6월과는 차이가 없다. 6월과 수능은 거의 밀접하다 그랬죠. 올해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국어 영역이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기 3학년이 있고 1학년이 있을 텐데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정시전형을 30%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수능도 여기서 실적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합격이 예측이 가능했던 학생들의 불합격, 아쉽게도 이 학생이 좀 불합격된 학생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향전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수능 비중 높은 학교에 눈치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실기 비율 높은 대학의 강세도 있었고요. 수시주 경영상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20명 선발하고요. 을지대학교 이야기했죠. 교과전형 폐지됐습니다. 한체대학교에는 5개 학과가 있습니다.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 교과전형이 9명에서 14명으로 확대됐고요. 노인체육복지학과가 있어요. 교과전형 2명에서 8명 확대됐습니다.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아요. 그 다음 사회체육학과도 있고요. 네, 여기에 지금 안 나와있네요. 차이과대학은 스포츠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25명 선발합니다. 성신여대 운동자유복지학과 노슬 폐지됐고요. 연세대학교도 폐지됐습니다. 건국대학교 스포츠 건강학전공은 어디 있냐면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거 이제 서울 캠퍼스냐, 글로벌 캠퍼스는 어디 쪽에 있냐면 약간 충북 쪽에 있어요.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하지만 시설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체육하기 좋은 시설이 있다. 그래서 이쪽도 우리가 알면 12명이 선발합니다. 이쪽도 우리가 지원하면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강남대 스포츠 복지학생부 종합전형에 7명에서 13명을 확대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시 지난달에 우리 학생들 진학했던 결과를 좀 보여주고요.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학생 LHK라는 학생이고요. 이 학생은요 3년 개근했습니다. 3년 학급 회전했고요. 교내상이 12개 정도 있네요. 진로희망 1, 2, 3학년 다 체육교사예요. 동아리 1, 2, 3학년 기자 동아리, 대학 명정이라는 기자 동아리 있습니다. 스포츠 클럽 활동 이 친구 굉장히 운동을 잘했어요. 축구 배구 활동했었고요. 같이 선생님이랑 일해서 나갔었고요. 봉사활동 1학년 때 24시간, 2학년 34시간,
3학년 때 40시간 정도의 학생이에요. 독서활동이 생각보다 미흡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지역균형이라는 그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갔어요. 체육 쪽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이 학생이 문과 1등이에요. 그래서 체육 쪽으로 지역균형 선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진학한 학생입니다. 지금도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한 번씩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 후배들 잘 봐주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기 보면 내신이 너무 좋아요. 점수로 갔죠. 선생님이 분석할 게 없습니다. 이 학생은 점수가 좋다. 이 정도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진학하고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LYC라는 학생과 이름을 생략했습니다. JHS라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입니다. 출결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3년 계급, 둘 다 3년 계급했죠. 수상 총 12회, 교과 우수 2회, 총 14회, 스포츠 4회 했습니다. 장래희망 둘 다 체육교사네요. 두 번 다. 동아리 활동 비슷합니다. 체육적으로. 봉사활동 이 학생이 훨씬 풍부하죠. 조금 더. 교과도 조금 더 높고요. 두 학생 한번 잘 비교해보자 하겠습니다. 학급 회장을 이 학생은 1회밖에 못했어요. 이 학생은 어땠죠? 정교회장, 차장, 학급 회장, 거점학교에 등록된 학생이에요. 독서활동 37건, 이 학생 11건. 점수 때는 내신이 비슷합니다. 2.7, 2.98. 경희대 똑같이 썼고요. 성균관대 썼고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기서 잘 볼게요. 경희대학교 체육학은 보세요. 2.7인데 이 학생 어떻게 됐어요? 불합격했어요. 1차에. 이 학생 2.98입니다. 1차 합격했어요. 그럼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는 지금 뭘 더 본다는 거예요? 봉사활동? 지금 봉사라든가 정교회장이나 이게 학급 장 이거 역할을 경희대학교에서는 더 본다는 거예요. 경희대학교에서는 공부 더 잘하는 학생들보다 리더십 있는 그리고 봉사활동하는 본인이 받은 만큼 해주는 학생들 지금 경희대학교에서는 더 선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점수대가 좀 애매한데 봉사활동이나 이런 학급 회장이 있어. 그럼 어디 쓰는 게 유리해요? 경희대학교 쓰는 게 유리하다. 자, 그 다음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틀린 건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어요. 내신 반영하는 과목이 다르다고요. 학교마다. 10개를 뽑을 수도 있고요. 전과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주요 과목만 뽑을 수도 있고요.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1차 합격했습니다. 2.3. 이 학생 볼까요? 2.6인데 불합격했죠. 아까 비교했잖아요. 경희대학교는 봉사활동이나 학급 회장 이런 걸 더 보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뭘 더 봐요? 성적을 더 보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치할 수 있다. 그다음 동국대 체육교육과 선생님 이야기했어요. 동국대 체육교육과 뭐가 중요하죠? 실기 능력이 중요한데 이 학생은 실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은 2.2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체육교육.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한 번씩 우리 학생들 더블링하면 와가지고 테니스프링 가르쳐주고요. 이 학생은 어디 갔어요? 서울시립대 최종 합격했습니다. 2.5 성적으로 지금도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작년에 진학한 학생들입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었어요. 다음. 자, 학생부 종합전형 다음 차트인데요. JHJ, HJY. 이 학생들 볼까요? 둘 다 3년 개근이라는 거는 둘 다 명확해요. 이 학생들이 성실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수상경력 11회 6회, 3년 연속 체육교사,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이 이 학생은 훨씬 풍부하네요. 170시간. 이 학생은 102시간. 이 학생도 장애에 대한 게 풍부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학급 회장이 안 되는 생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동아리라든가 자율동아리 장을 하면 된다니까요.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되면 대학교에서는 똑같은 장으로 쳐줍니다. 조금은 독서활동들이 미흡했어요. 지금은 많이 좀 시키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이 학생 어떻게 됐죠? 2.4에 최종 합격됐습니다. 예비 2번으로 합격을 했던 학생이에요. 정교회장, 부회장, 봉사활동이 풍부했던 게 경희대학교에서는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학생 1차 불합격했어요. 이 학생이 1등이고 이 학생이 2등이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이 학생은 1차 불합격 좀 아쉽죠.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나는데 이 학생은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학생 동국대 체육교육과 실기능력 좋았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 불합격했어요. 인천대 체육교육과 이 학생 합격했어요. 이 학생 불합격했어요. 이 학생은 상관하겠고요. 이 학생 다 떨었어요. 그런데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이 학생을 힘들이지 않고 2학기 때 이 학생 왠지 반수할 것 같아. 감각적으로 학급 회장을 좀 시켰죠. 근데 때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수할 때 수시에서 인천대 체육교육과를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어요. 이 학생도 지금은 인천대 체육교육과 다니고 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 둘 다 지금 대학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동국대 가서 육군사관학교 간다고 다시 한번 공부를 했다가 지금은 정신 차리고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나겠던 학생 예를 좀 들어주겠습니다.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고요. 이 학생 굉장히 스포츠 클럽을 열심히 참여했던 학생이에요. 인성도 바르고요. 표정도 밝았던 학생. 면접을 보면 기분을 좀 좋게 해준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이었어요. 자, 3년 개근이고요. 1, 3학년 학급회장, 3학년 학생장이 됐습니다. 교내상 10개 정도 있었고요. 진로 희망은 경찰, AT 트레이너. 여러분들 AT 트레이너 뭔지 알죠? 운동선수 트레이너, 군인. 동아리 활동은 레지스라는 법률이권 동아리. 체육을 학생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자율 동아리, 한로팡, 한로청, 한로폭은 배구, 야구, 배드민턴. 이 학생은 그런 것들로 해서 학생들이랑 친해졌던 학생이에요. 봉사활동 시간 130시간 정도 했고요. 내신은 1학년 때 4점. 근데 선생님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신은? 상승 곡선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대학에서도 이 학생의 학업 능력이 수용 가능한 학생이구나. 올라가는 그래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한명대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서울에 있습니다. 다군에 위치한 학교고요. 다군에서 2.5등급 정도 선생님 생각하는 학교예요. 이 학생이 여기 붙었어요. 경제학교 33.1대1, 내신 3.5 정도. 면접을 봐서 이 학생은 대박 난 거예요. 이 학생이 한명대학교에 붙었고요. 이 학생이 어느 정도로 용기 있었냐면 한명대학교에서 면접을 보는데 이랬어요. 자네 마지막으로 교수님한테 할 말 있나 이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 학생이 이건 좀 같이 좀 미팅. 제가 상명대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진짜 교수님한테 이 정도. 그랬더니 한번 띄워보세요. 상 해봐. 이 학생으로 선생님 지금 빙의한 거예요. 상명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명치처럼 중요한 저의 존재감을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주세요. 웃으면서 다 대박입니다. 딱 이랬어요. 교수님이 얼마나 이뻐야겠어. 그 학생이 바로 상명대학교 합격했어요. 선생님한테 울면서 안겼어요. 뛰어와서 선생님 합격했어요. 지방대학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학생. 면접도 준비하면 우리가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예의 없게 하면 안 돼요. 자신감과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예의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야기해 주시면 강남대 스포츠 중앙학교 합격했죠. 이 학생은 4강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각 대학에서 보는 거 똑같아요. 이 학생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학생은 다 예비 3, 4번으로 가졌고요. 이 학생은 다 그렇겠어요. 하나씩만 좀 나가주지. 이 학생이 하나 좀 빠져주고 해서 그 학생도 좀 올라와서 붙었는데요. 이 학생이 한 3.5에서 3.8 정도 되면 학생부 종합전에 이 정도 대학 씁니다. 우리 배명고등학교, 한림대학교, 강남대학교, 을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여기서 더 붙인다면은 남서울대학교의 스포츠 비즈니스 학과랑 또 다른 학과가 있어요. 그 정도 대학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3.5에서 4등급 정도 학생. 높으면은 아까 어디 썼어요? 정의대, 성대, 동대 썼죠. 2.7 정도. 그거보다 높았을 때 2.2 아래는 어디예요? 성균관대. 1점대는 어디 썼죠? 서울대 썼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자, 수시진학살에 실기전형입니다.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지만 실기 잘하는 학생들은 다 동국대학교랑 한국체육대학교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학생. 이 학생은요, 제 학생이었고요. 이 학생은 제 학생이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한국체육대학교 진학했고요. 이 학생은 2관왕 했습니다. 제주에서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진학을 했습니다. 내신이 동국대학교는 잘하는 것만 선발했더니 1.9예요. 제자리 멀리뛰기, 자전굴, 중량런, 100을 했더니 1차 불합격을 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가서 어떻게 했죠? 선생님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차로 데리고 가서 연습도 시키고 했더니 한국체육대학교는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내신 2.9예요. 제멀 282, 2분 시전 130, 10m 8초 24, 9.94 대 35명. 한국체육대학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최저가 있어요. 3개 과목이 4등급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해서 지금 한국체육대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한양대 스포츠과학부는 에리카 캠퍼스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실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멀 3m 정도인데 여기는 늦게 봅니다. 수능 이후에. 그래서 선생님이 한 체대가 발표가 나서 보내지 않았어요. 가지마. 그래서 안 가고요. 아래 학생 보겠습니다. 재수생이라고 그랬죠. 청솔학원, 기숙사학원을 갔다가 이 학생이 그래도 실기를 게을르지 않고 조금씩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기 전형을 갔다가 이제 이 학생과 같이 만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볼까요? 내신 3.3, 제멀 290, 자전거 30, 중량론 7.7, 배불량 189로 1차 합격을 해서 최종적으로 동국대학교 합격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볼까요? 이 학생 기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학생이 한 체대랑 동국대를 붙었어요. 좀 잘 다니고 있으면. 자, 수지 준비상 시사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관리는 적절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스포츠 클럽 활동은 여러분들 권장이 아닌 1인 스포츠 클럽 활동은 필수다. 수상 실적은 10회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봉사활동은 100시간 정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독서활동은 35번, 체육 관련 서적 읽은다면 요즘에 줄거리 써서 내는 게 아니에요. 책 제목과 저자만 써서 체육 선생님 갖다 드리면 잘 물려주실 겁니다. 이번 경력 중요하다고 그랬죠. 회장이나 부회장이 안 되면 여러분들 자율 동아리 만들어서 장을 해도 됩니다. 학생부 정리, 학생부들은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묻어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면접은 말하는 연습을 해라. 핸드폰 켜고 서로 촬영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운동부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준비하면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정시진학 몇 개만 선생님 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반영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교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시립대, 중앙대, 동국대, 한국외대, 한국체육대학교, 한양대 가려면 수학을 해야 된다. 체육대학 진학을 할 때. 알겠죠? 그러면 수학 미반영 대학교,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에서 좀 좋은 학교로 가려면 가천대, 경기대, 경희대, 공주대, 강원대, 국민대, 단국대, 명지대, 성지대, 서울가기대, 세종대, 수원대, 숭실대, 용인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안에서 한양대, 에리카 정도를 수학을 안 하고 갈 수 있습니다. 대체 과목 허용대학은 이야기했죠. 한 과목 망쳤다고 해서 진학 못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을 못했으면 국어, 영어, 국어를 못했으면 영어, 탐구 이런 대학도 있다고 했죠. 가톨릭 간농대, 강남대, 강원대, 건대 체육교육과. 건대 체육교육과는 좀 장점이 있네요. 우리가 갈 수 있을 때 남서울대, 백석대, 상륙대, 원광대, 용인대학교, 국어, 수학, 영어 중에 템 하나만 들어가네요. 한 과목만 잘한다면 용인대학교도 일반 전형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죠? 자, 한림대학교 수학 탐구 중에 택 1 들어간다. 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농담 아닌 진단인데요. 여학생이 대학 들어가기 쉬워요? 남학생이 대학 들어가기 쉬워요? 여학생만을 위한 학교가 이런 몇 개나 있어요? 6개가 있잖아요. 여학생들은 이 학교들도 있다. 우리가 지원 가능해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이화여대, 숙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동경여대, 덕성여대. 남자는 군대밖에 없잖아요. 그죠? 억울하죠? 네, 이 학교들은 각 대학들을 맞춰서 택 2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 변별력이 실질 반영 비율을 좀 이화여대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가산점을 줍니다. 한 1, 2점 정도씩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화여대는 실기도 어떤 식으로 하면 상대평가랍니다. 수시 때는 공부할 수 있는 학생, 학교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고요. 이화여대가 약간 두 가지 트렌드로 가는 거예요. 정시 때는 실기 능력 아주 뛰어난 학생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제 연구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온 학생들이 더 잘 대학을 졸업하고 뛰어난 인재가 되냐, 아니면 실기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좋은 인재가 되냐. 본인들도 연구하겠죠. 이런 식으로 있다. 수학 가형
대학교 체육교육과, 중요대학이나 상명대 스포츠관과 한겨울대 체육교육과 한 10% 정도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국교원대는 10% 정도 가산점 주고 있죠. 실기우수 학생 선발대학교입니다. 수능보다 가정교육이 더 높은 대학만 정리한 거예요. 60% 정도. 자, 볼까요? 가천대학교 60%, 강남대 60%, 강릉원주대 70%, 대명대 70%, 극동대 60%, 명지대학교는 이화여대랑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만점 기준이 없어요. 상대평가예요. 5등급인 학생들은 실제로 합격하는 걸 봤습니다. 20%, 백석대, 상명대, 헌문대, 수원대, 숭실대, 숭실대학교 다분해 있는데 그래서 좀 경쟁률이 높아요. 중앙대 안석, 네, 운동 굉장히 잘해야지 가는 학교입니다. 한양대 스포츠과학부도 40%라서 좀 높은 편이다. 네. 참고할 수 있는 대학들 좀 알아보세요. 자, 대학수학 능력 시험을 보면 이러한 성적표가 나옵니다.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봤더니 이건 한국사예요. 국어 2등급. 이 학생 수학을 안 봤어요. 국어 2등급인데 좀 아까운 학생이에요. 여학생입니다. 영어 3등급. 사탐이 3, 1이에요. 그럼 이 정도 성적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서 대학을 가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학교를 모색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능 반영하고 수능이 어떤 게 이 학생한테 유리한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가 어떤 걸 잘하는지 우리는 먼저 탐색해 놓는 거예요. 이 학생에 대해서. 그럼 봤더니 국어가 2등급이에요. 영어 3등급이에요. 사탐은 하나만 들어가면 굉장히 장점이 있겠네요. 1등급. 수학이 들어가는 학교 많이 보지도 못해요. 그죠? 봤더니 가군의 이화여대가 적합한 걸로 나왔어요. 국어 수학 평균을 100이라서 국어랑 탐구를 선택하면 장점이 있겠네요. 이 학생한테. 나군은 경희대 수능 60%, 실기 40%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탐구 한 과목 그러면 이 학생한테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2, 3, 1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상명대 서울 캠퍼스 국어 수학 중에 택 1입니다. 국어 선택의 점, 영어, 탐구 한 과목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을 지원하는 가능하다. 자, 이 학생 어떻게 됐을까요? 볼까요? 네, 가군 이화여자대학교 가군에 있습니다. 정원 20명이었고요. 지원자 272명, 경쟁률 13.60대 1. 네, 13은 사탐이에요. 이 성적으로 상대평가하죠. 메디신 볼 던지기. 3kg짜리인데 여학생은 2kg짜리 던집니다. 좀 가벼운 거. 10m 왕복 달리기. 순발력 측정하는 거. 제자리 벌리기. 해서 이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 자,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2라는 거 상대적으로 못했다는 거예요. 다 5단계 평가 중에 이 정도 받았다.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볼까요? 이 학생 2, 3, 1의 성적이었죠. 여학생 자전굴 28에 28 만점. 서전트 점프라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점프해서 위에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57cm. 25m 왕복 달리기 폰을 작년에 억울했습니다. 점수가 예측이 가능해서 했더니 25m 왕복 달리기 하는데 폰 한 번 건드렸다고 실격시켰어요. 그 학생은 1년 동안 25m 왕복 달리기를 500번을 뛰었을 텐데 그걸 실격시켜버렸어요. 그 학생 그런데 고려대학교 국제 스포츠학부 진학시켰어요. 네, 세종에 있는. 자, 25m 메디신 볼 던지기 이 정도 했더니 이 학생이 경희대학교 합격했다. 근데 경희대학교가 올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실기가 없어져요. 스포츠 지도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20명 선발합니다. 거기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한명대학교 다문에 있다고 그랬죠? 이 학생 이성적으로 여기를 합격했다. 재벌 250. 굉장히 여학생들 잘하네요. 윗몸 일으키기 64개. 서전트 265. 이거는 좀 너무 잔인해요. 295, 265 뭔 이야기냐면 우리 꼴대가 남자 기준 3m 5 정도잖아. 295를 찍으면 만점이라. 그럼 이건 뭐야 대학에서? 키 큰 학생 선발한다는 거야. 키 작은 학생은 싫어. 295라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키 큰 학생들이 좀 지원하겠죠. 이런 게 좀 특색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한국대학 스포츠 총장협회라는 체육 특기자 데이 포털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들 전공이 있잖아요. 야구면 야구, 보디빌딩 보디, 펜싱면 펜싱 쓰면 각 대학교에서 선발하는 인원과 모집 인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학생은 들어가서 본인 종목들 한번 검색해봤으면 좋겠고요. 정시대학교의 경쟁률은 어디가 .kr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닥터천의 체대입시라고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선생님께서 작성했던 책이고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이버 카페에서